자기가 회사에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재미를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할 때 굉장히 재미를 느껴서 더 애착을 갖게 돼요. 우리가 재택근무 직원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하 직원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을 이렇게 막 업무를 막 주고 그리고 그거를 막 하면서 닥달하지 않아요. 정말 잘 챙기는데 리더의 입장에서 부하 직원을 관리를 할 때 사실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부하 직원이 나를 좋아하면 돼요. 부하 직원이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하 직원이 사실 개개인의 업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잘 따라옵니다. 재택근무 직원을 전문가처럼 근무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재택근무 직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사실 저하고 일을 하면 처음에 우리가 OJT처럼 하나하나 일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가르쳐 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직원들한테 또 업무를 가르쳐 줘야 되거나 또 업무가 추가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게 할 때 인수인계가 아니라 새로 아예 시작하는 업무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사무실에 출근을 일시적으로 시켜서 하나하나 업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습도 시키고 그리고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재택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케팅 조직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스스로 레포트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처음 하는 직원한테는 누구누구씨 이번에 새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겠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면 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 그 자료를 보고 이 업무에서 어떻게 해야 성과가 나는지 거기에 있는 자료를 조사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서로 작성해 오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 직원은 또 그걸 갖고 싹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라고 보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세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막 찾아서 그 대표님,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지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저한테 또 가져와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도와줄 테니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직원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요렇게 스스로 조사를 하고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자기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도성.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업무를 또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업무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일일이 다 가르쳐줘요. 물론 가르쳐줘야만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근데 새로 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꼭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안 배우고요. 부하 직원한테 이거 배워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조사해서 보고하게 하고 그것을 적용하게끔 해서 네가 한번 일을 해보세요 라는 의미에서 업무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업무가 또 시작이 되면 똑같이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게끔 해서 요거는 회의를 한번 해서 발표하게끔 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라고 해서 스스로 이 사이클대로 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직원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먼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자기가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요 자체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최소 일주일간 같은 업무를 지속해서 반복하게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해서 적용하게 하더라도요. 반복해서 루틴이 생기기 전까지는 업무를 빠르게 잘하지 못해요. 근데 루틴하게 일주일간 업무를 시켜야 이 직원도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같은 업무를 계속 오래 걸리더라도 주게 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 아예 모르던 상태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조사해서 적용한 업무의 결과를 스스로 분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거에 적응하게 하고 스스로 분석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세트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추가될 때마다 스스로 목표 세우게 하고 조사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스스로 피드백하게 해서 이것을 나한테 보고하게끔 하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루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느낌도 줄 수 있고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리더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자기 통제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재미를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할 때 이 직원들이 굉장히 재미를 느껴서 더 애착을 갖게 돼요. 근데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지겨워지거든요. 지겨워지면 팀장님한테 건의를 해요. 우리한테 건의를 해요. 저는요 이런 업무도 사실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나하고 커뮤니케이션만 괜찮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해요. 그러면 이 업무는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 해주고 한번 해봐. 그러고 또 저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스스로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요.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업무 관리의 기술하고 관계 관리의 기술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업무 목표와 업무 성과를 동시에 관리를 하는 거는 맞지만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스스로 관리하게끔 하고 우리는 그냥 톡톡 쳐주기만 하면 돼요. 요거는 요거까지는 가야 되겠는데 잘하는 건 반드시 칭찬해 주셔야 돼요. 공식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직원 중에 자기 스스로 잘한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친구가 이거 한 덕분에 이렇게 되게 잘했어라고 막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칭찬하는 방법하고 채찍하는 방법 중에 칭찬과 채찍 중에서 뭐가 더 직원의 업무 성과가 좋으냐면 칭찬이 훨씬 더 좋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채찍이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잘한 점은 반드시 칭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못한 점은 채찍으로 공식적으로 혼내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피드백. 이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하실 수 있는 업무라면 스스로 조사하게끔 하고 적용하게끔 하고 피드백하게끔 하는 이 과정만 한 번만 잘 통해도요. 우리 직원들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성과를 내야 되는 그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무엇은 반드시 알아야 되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마케팅 조직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페이지 뜨면 됩니다. 딱 끝. 딱 끝. 하나밖에 없어요.